다음 369페이지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볼게요.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자, 특이한 거 많이 없는 소식이죠. 자,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 보시면 자, 수출 신고 번호가 없으면 기타 영세율인 거예요. 수출 신고 번호가 없다면 기타 영세율인 여기다 몇 건, 외화 금액은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0하고 100만 엔이 있어요. 이 두 개 같이 취급되나요? 100만 엔하고 $10,000하고 했을 때 100만 엔은 1,000만 원이고 $10,000도 1,000만 원이잖아. 그죠? 거의 약 10배라고 치면. 그런데 여기는 101만 원이라고 쓸 거예요. 101만이라고. 원이 아니고 그 외화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쓰는 거고 원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는 건 영세율 적용되는 건데 수출 신고 번호 없는 건 여기다가 몇 건이다 합쳐가지고 쓰는 거고 방금처럼 영세율 첨부 서류 자체 명세서 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두 건이 있으면 두 건 외화 합쳐가지고 여기 원화 합계로 들어오는 건데 자,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면 이제 여기 아래에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적이 쓰는데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신고일은 전혀 쓸모없는 정보예요. 수출 신고일은 관세법에서 쓰는 거지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선적일만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신고 필정이나 이런 것도 관세법에 맞춘 거라서 우리는 별로 쓸모없는데 거기서 필요한 정보가 수출 신고 번호예요. 그리고 결제 금액이 좀 필요한 거지. 그 외 수출 신고 일자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전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적일 공급 시기 쓰기 위해서 쓰는 거고 통화 코드 쓰는 이 통화는 거래 국가가 아니고 우리 거래한 금액의 통화예요. 일본하고도 US 달러로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US 달러를 쓰는 거지 일본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국가고 자, 이 환율에 대해서 쓰는 건데 자, 지금 얘도 잠시 후에 할 건데 전표 처리, 전표 불록이라고 보이죠? 얘는 전표를 보낼 수도 있고 매일 매출 전표 있는 거 불러올 수도 있어요. 방금 영세 첨부서를 외치면서 되는데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랑 연결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힐 원화가 우리 환율 곱하기 외화를 쓰면 여기 원화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원화가 매일 매출 전표에 우리가 입력할 때에 여기에 16 수출했을 때 쓸 이 공급 가액 있죠? 이거하고 지금 여기에 이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환율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겠죠?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받아서 환가를 먼저 한 경우에만 환가 금액.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서시만 가지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결제일하고 선적일하고 중에 빠른 날 환율 쓰자라고 말하는데 환율 쓰자는 사실 아니고 그런데 결제도 환가를 했다면이라고 말한 이유가 사실 우리 그 과세 표준 조건에 맞추려고 그렇게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기준 가지고 보면 알겠죠? 뭐 선적일 이전에 결제 받았던 말든 환가 냈으면 선적일 기준 환율 쓰는 거고 지금 우리 그 매일 매출 전표의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죠. 그걸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거래처까지 쓰면 분개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선적일이 이번 신고일자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오는 거지 선적일이 신고일에 해당 안 하면 아예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입력하고 단기 신고 해당물 아니다고 체크했잖아. 근데 얘는 아예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당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거래처는 보스사로 하며 전표 입력은 수출 시점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전표 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선적일 회계 처리를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와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다른 회계 처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 그리고 수출 시점 명세서 먼저 작성한 후에 전표 처리 기능으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겠지.
매매처전표에 쓰면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수출 신고일자 우리한테는 영원히 필요 없는 값이고, 그럼 선적일이 있죠. 자, 그럼 선적일이 이번 2기 확정 기간이 아닌 애가 얘가 있네요. 그럼 얘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환율을 가지고 한번 보면 선적일 결제일, 선적일이 빠르면 볼 것 없이 10월 7일 날 이 금액을 환율로 쓰겠죠. 다음 11월 23일, 11월 20일 얘가 더 빠르죠. 그러면 얘를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환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래 그래서 위 거래는 모두 결제일자에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럼 환가를 했죠. 자, 그럼 정보를 봤는데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이 없으면 기준 환율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걸 써야 되겠죠. 얘도 친절하게 적었지만 이런 말이 만약 없이 적혀 있어도 당연히 우리는 이걸로 환율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가했다면 이거겠죠. 그럼 11월 20일 날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이 이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적용 환율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다 푼 느낌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개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에. 자, 10월부터 12월 해서 수출 신고 번호를 쓰고, 자, 하셨죠? 자, 그럼 얘만 작성하면 지금 끝이 아니라 시킨 게 전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위에 F4번 전표 처리하기 전에 네모박스 체크하고, 위에 전표 처리, 이게 네모박스 체크하고 위에 전표 처리 클릭하면 또 서로 대조한다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매매처 전표에 없다라고 떴죠. 그러면 왼쪽에 없는 것들은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 자, 그럼 얘네들 분개할 건데 우리 또 하나는 돈 받았죠. 그럼 지금 체크를 얘만 잡고, 절대 시험 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해보는 거예요. 얘만 잡고 외상으로 하고, 외상 매출금 또 체크를 이제 위에 해제 누르고 다시 아래 것만 체크해서 얘는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전체 체크. 그럼 이제 위아래 분계 틀리죠? 그냥 잡기 불인 거예요. 왜냐면 외상이라고 해석하면 다 수정해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자, 그럼 이제 아래 전표 처리를 클릭하시고 얘라고 하면 두 개가 전표 전송되었죠? 하셨죠? 그럼 이제 매일 매출 전표로 갈게요. 자, 매일 매출 전표 10월 7일 날 보면, 자, 얘가 들어와 있죠? 위에 수출이라고 해서 10월 7일 날. 근데 영세율 구분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번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수출 신고 번호까지는 잘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거 우리 11월 23일 거 보면 수출로 다 잘 들어와 있죠. 현금이라 해서 입금 전표로 잘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 하나만 연습해 보게. 자,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 지금 마지막 거 입력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날이 선적일이라고 가정하고 이 날짜이면 지금 이날 이제 외상이 미래에 돈 받는다고 봐서 이 환율을 가지고 우리 이 날짜가 선적일이라 가정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불러오게 해보게 거꾸로.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12월 29일 날 가서 자, 신고일자를 선적일이라 가정한 거예요. 또 왜 그 날짜 쓰세요? 그럴까봐. 자, 그럼 공급가액은 지금 보면 환율이 1110원이었죠. 그러면 1110원 아이고 곱하기 15,000달러 하면 1665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회사는 보스사고 영세일 구분은 1번 수출 신고 번호 쓰고 분기는 2번 외상. 하셨죠? 자, 그럼 이번에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거꾸로 이제 전표 불러오기를 눌러 볼게요. 전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얘라고 했을 때 얘가 대조를 해서 자, 얘 지금 안 들어오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얘는 부르면 안 되고 이 앞에 영세율 첨부서류제출 명세서 했던 거 그죠? 그러면 얘만 불러와야 되겠죠? 제가 대조한다 그랬잖아요. 있는 거 위에는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두 번 한다 그랬죠? 정말 두 번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얘 보낼 거니까 얘만 체크해 놓고 보스사만 되게 해 놓고 그리고 아래 확인. 그럼 얘가 들어왔죠? 그러면 통화 코드 다 둘 다 손 많이 가는 애들이에요. 1110원 쓰면 원화 사라지니까 다시 외화 15,000달러 쓰면 나올 거예요. 둘 다 뭔가 손이 하나씩 가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손 가는 거니까 만약에 같이 시켜버리면 두 개 작성한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기출 문제 얘는 좀 나오니까 기출 문제도 보고 구매 확인서 그것도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 (577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175.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202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그냥 수출 시점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네요. 자, 그럼 김천 상사는 선적일 환가일 봤더니 환가일이 더 빠르다. 그죠? 그러면 환가일 기준 환율 밖에 없으니까 환가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미국 상사는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 이 금액을 쓰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보너스 문제다. 그죠?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 열어서 기간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수출 신고 번호 쓰고 선적 일자는 그래도 무조건 선적일을 쓰는 거예요.
통화 코드는 US 달러, 미국. 환율은 900원, 외화는 30만 달러. 거래처는 김천 상사. 그냥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자, 예, 끝이죠. 그렇게 얘는 특이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628페이지. 회사는 1179. 628페이지.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했는데 이제 AD 시험의 영향으로 이런 것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 수출 신고 필증 및 환율 정보를 이용하여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그리고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우리 수출 신고 필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먼저 수출 신고 번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 또 우리 어디가 샀는지 안 적혀 있으니까 여기 구매자 정보가 필요하고 구매자 다음 필요한 게 결제 금액이 필요해요. 결제 금액에 우리 뭐 CFR, FOB 이런 거 필요 없어요. US 달러 34,500달러다라고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얘가 끝이에요. 뭐 신고자도 필요 없고 뭐 전부 다 필요 없고 이 세 개만 여기서 쓸 정보예요. 그럼 선적일자는 선화증권 BL이라고 적혀 있는 곳 여기에 6월 10일이고 본 수출과 관련하여 대금은 7월 15일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건 미래 이야기니까 그냥 아직 돈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6월 10일 기준으로. 그러면 환율은 6월 10일 선적일 기준 환율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방금 했던 그 메뉴를 이용해도 되고 뭐 메뉴 이용하나 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둘 다 써도 되고 별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저는 일단 산수 못하니까 수출 시점 명세서 가면 우리 환율 적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니까 이걸 먼저 쓸게요. 자, 그럼 지금 선적일이 6월 10일이죠. 그러면 일기 확정 시기가 4월부터 6월. 자, 수출 신고 번호를 쓰고 선적일자는 2020년 6월 10일 통화 코드는 미국이고 환율은 1,000원 외화는 34,500달러 거래처는 ABC 주식회사다.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이대로 저장해 놓고 자, 매일 매출 전표에 가서 써도 되고 저처럼 그냥 얘 해서 분계까지 시키고 0세1 구분만 가서 써도 되고 그죠? 그건 본인 자유겠죠? 자, 그럼
어떻게든 매일 매출 전표에는 꼭 가야 되니까 자, 전표 처리하신 분은 저처럼 가서 영세율 구분만 해주시고 아니신 분은 여기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자, 얘도 끝났네요. 그죠? 자, 다음 699페이지 699 1185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보고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시오. 자, 뭐 용통상사 적혀 있는 거에 우리 신고번호 그리고 결제 금액 US 달러 10만 달러가 있고 그리고 빌 랜딩이 선화증권이죠. 날짜가 1월 20일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영통상사 거고 다음은 대미상사 신고번호 결제 금액이 KRW다. 그죠? KRW가 어느 나라 돈이죠? 대한민국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뭐 환율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1이잖아.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 환율 봤을 때 우리 영통상사 건은 1월 20일 날 적혀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 없으니까 1월 20일자로 해서 자, 우리 기준 환율을 980원이고 외환은 3월 15일 환정했으니까 미래 날짜죠. 그럼 원하는 우리 환율을 몇이라고 써야 되죠? 원하는 환율이 1대1이죠. 그래서 1이라고 써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지금 얘는 수출 시점 명세서만 작성하는 거니까 자, 수출 시점 명세서 클릭해서 자, 1기 예정인 1월부터 3월 첫 번째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 통합 코드는 US 달러 환율은 980원 외환은 10만 달러 영통 상사고 다음 얘는 한국이라고 쓰면 되고 환율 1 4,500만 대미 상사다. 별거 없죠? 이렇게만 쓰고 저장하면 얘도 끝. 자, 다음 734페이지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하고 같이 하라 그러는데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뭐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하는 거니까. 자, 734페이지 회사는 1188. 자, 734페이지.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수출 시점 명세서와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예? 뭐, 나도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맞네. 내가 말 잘못했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다. 그죠? 자, 그럼 아래 LK에서 선적일 환가일 보니까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면 우리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다음 BLM은 우리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환가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먼저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로 가서, 자, 날짜 10월부터 12월이고, 자, 4하고 7 있는 게 7개 쓰시면 돼요. 통화 코드는 미국 US 달러고,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죠? 그럼 이번 신고 기간에 지금 얘네들은 다 직수출인 거잖아. 그럼 직수출의 과세 표준이 이 금액이죠. 그럼 2억 40만 원 있는 거 얘를 이제 얘 작성 끝났으니까 닫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가서, 자, 10월부터 12월 가면 우리 영세율 구분하던 내용이죠. 그럼 얘 직수출이니까 첫 번째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해 이 금액 넣어주면 되겠죠. 전 그냥 복사해서 왔어요. 컨텐시에서.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죠. 사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영세율 구분하면 들어오는 건데 그냥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그냥 보면은 우리 다 알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구 신율장 구매 확인 서면 여기일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위치에만 맞춰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는 거는 우리 봤어요. 그럼 얘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빈도가 높죠. 그래도 우리 기출 문제 4개나 봤으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 책에는 없는데